이것도 끊기는 거 아니야? 돼요. 기기가 확인할 겁니다. 30분 정도 됐어요. 자, 봅시다. 다시 얘기할게요. 힘이라는 것은 뭐가 힘이다? 모양과 운동 상태의 변화의 원인이 힘이다. 그래서 모양 변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용수철. 그러니까 물체를 달았을 때 천천히 내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이브레이션 하지 않고 이렇게 멈추게 되죠. 멈추게 되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 다시 말하면 뭐야? 중력이 용철을 잡아당기는데 얘가 어떻게 돼? 모양 변화가 생겨서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모양 변화의 원인이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 상태의 변화의 원인이 힘이야. 그런데 운동 상태의 변화의 양을 갖다가 뭘로 나타내 줄 수 있냐면 운동 상태의 변화의 양을 가속도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운동 상태의 변화를 갖다가 가속도로 표현해요. 가속도라는 것은 dt분의 뭐가 되죠? dv가 되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속도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지. 속도라는 것은 스칼라량이다, 벡터량이다. 벡터량이다. 그러니까는 무엇이 변해도 변하는 거야. 크기가 변해도 변하는 거죠. 그 다음 뭐가 변해도 변하는 거야. 방향이 변해도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면 뭐냐면 속도가 변하게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게 힘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바로 뭐가 된다? 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따가 뉴턴의 일법칙과 관련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힘은 몇 개가 있다? 우주에. 4개가 있다. 첫 번째 뭐다? 중력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전자기력, 그 다음에 강력, 양력. 우주에 존재하는 힘은 요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힘은 다 뭐다? 전자기력이에요. 여러분 알까? 근력. 우리가 뭐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근력을 써요. 그럼 힘을 해가지고 뭐 물체를 잡아당길 수 있단 말이야. 우리 몸에서 생기는 힘은 어떻게 돼요? 뭐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만들어지고 거기서 에너지가 생성돼가지고 쓰게 되는 거잖아. 근데 결국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전기적인 신호, 전기적 자극 그런 걸로 인해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찰력 어때요? 근원이 뭐라고 해요? 전자기력이죠. 장력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전자기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힘은 다 뭐다? 전자기력이야. 그런데 우주로 나가봐요. 우주로 나가면 우주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돌고 은하가 돌고 하는 컨트롤해주는 모든 힘은 뭐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해? 중력에 의해서 가능하죠. 그런데 선생님하고 얘기했지만 무슨 힘의 크기와 전자기력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의 비를 갖다 얘기하면 거의 10의 마이너스 40승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력은 전자기력에 비해서 어떻다는 얘기야?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얘기죠. 근데 전자기력이 우주를 갖다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약한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 전자기력하고 강력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리튬 원자 번호 몇 번이야? 3번이죠. 3번이면 가운데 양성자가 몇 개야? 3개야. 첫 번째 2개 돌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3개가 전자기력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플러스 3개니까 무슨力작용해? 청력이 작용하는데 이 3개가 청력으로 인해서 벗어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있죠. 한 곳에 모여있다라는 얘기는 이 전자기력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 힘이 뭐라는 얘기야? 강력이에요. 그러니까 강력에 비해서 중력은 어때요? 더더욱 작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작은 중력이 우주 현상을 이해하는 기본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했어? 왜 그렇다고 했어? 왜 전자기력이 우주, 그러니까 뭐 은하의 운동, 행성의 운동을 갖다가 설명하지 못하고 중력이 작용할까? 스노우. 우주는 질량이 큰 질량도 무지 커서 그 질량이 뭐 엄청나게 커서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균형을 이루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행성이라든지 은하는 다 뭐예요? 중성이잖아요. 중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했었지? 어떤 질문? 한 개의 양성자의 전하량과 한 개의 전자의 전하량은 같다 다르다. 완벽히 같다 다르다. 완벽히 같다라는 말을 썼어. 완벽히 같대요. 만약에 완벽히 같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작아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양성자가 전하량이 뭐 11-30승 정도 이렇게 커버리면 우린 수없이 많은 저기 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전하를 띠겠죠. 그럼 전하를 띠는 물체들은 무슨 힘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우리 몸이 버티질 못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주를 갖다 이해하는 힘들이 된다. 자, 힘은 모양과 운동 상태의 변화의 원인이다. 그 힘을 갖다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이 힘의 특징을 3가지로다가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뭐? 뉴턴의 몇 법칙? 1법칙. 뉴턴의 1법칙. 두 번째 2법칙. 세 번째 몇 법칙? 3법칙. 그러니까는 1법칙, 2법칙, 3법칙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어떤 힘의 성질, 특성에 대해서 뉴턴이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뉴턴의 1법칙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 중요한 말 나왔네. 무슨 힘이 나왔어요? 관성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했죠? 자, 얘기해보자. 관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갖다 관성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의 운동 상태를 뭐 하려는? 유지하려는 성질의 관성이야. 근데 중요한 말이 들어가야 돼. 이 앞에 뭐일 때? 그렇죠. 알자 힘이 얼마일 때? 0일 때. 자기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요. 자, 중요한 말. 이 관성은 뭐에만 관련이 있다? 뭐에만 관련이 있다? 질량에만 관계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아까 얘기했어. 박영아, 운동 상태를 갖다 나타내주는 양은 뭐라고 했어요? 운동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건 가속도였죠. 운동 상태는 뭐야?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갖다가 유지하려는 성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관성이라는 얘기죠. 뭐가 0이면? 알자 힘이 0이면. 그렇죠? 알자 힘이 0이면 자기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무엇과 관련이 있다? 질량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질량은 무슨 질량과 무슨 질량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렇죠.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으로 나눠진다. 누가 들어볼까? 준범아, 관성 질량은 뭐를 갖다 관성 질량이라고 했어? 그렇죠. 관성 질량은 F는 MA에서의 M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에서 20% 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걸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쓰면 좋으냐면 질량이라는 것은 크기만 나타내 볼게요. 뭐분의 뭐야? A분의 F라고 나타내주면 자, 힘이 작용하면 뭐가 나타나요? 가속도가 나타나죠.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나타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량이라는 것은 힘에 대한 가속도의 비율을 관성 질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힘에 대한 뭐의 정도? 가속도의 정도를 관성 질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 힘에 대한 뭐의 정도? 가속도의 정도를 관성 질량이라고. 좀 느낌 안 오죠? 힘에 대한 가속도의 정도.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 질량이 커요. 그러면 힘이라는 게 일정하다라고 한번 봐봐. 힘이라는 게
일정해요.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고 봐요.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작아야 되겠지. 자,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했을 때 가속도가 작아야 돼요. 질량이 작으면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어.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어. 가속도가 어떤 값이야?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질량이 크면 힘이 작용할 때 가속도가 작고요. 질량이 작으면 힘이 작용할 때 가속도가 커요. 얘들아, 가속도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양이라고 했어? 운동 상태 변화의 양을 갖다가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 질량이 크다는 것은 힘이 작용할 때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작은 거야.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할 때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작은 거야. 그럼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뭘까? 힘이 작용할 때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저항의 정도가 크다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질량이 크다라는 얘기는 힘이 작용할 때 운동 상태 변화가 작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운동 상태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운동 상태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저항의 정도가 큰 거죠. 그러니까 관성 질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힘에 대한 힘이 작용하면 뭐가 생기는데? 운동 상태 변화가 생기는데 그 운동 상태의 변화를 막는 정도가 질량이라고 봅니다. 질량이 크면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 변화가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잖아. 안 일어나니까 가속도가 작은 거고. 질량이 작으면 힘이 작용할 때 뭐가 커져요? 가속도가 뭐가 돼? 커지죠. 가속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야? 운동 상태 변화가 잘 일어나는 거죠. 그럼 저항의 정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질량이 크면 저항의 정도가 커요. 큰 거고, 질량이 작으면 저항의 정도가 작은 거죠. 자, 정리하자. 가속도라는 것은 이제 질량이라는 것은 뭐다? 저항의 정도다. 뭐에 의한 저항의 정도? 힘에 대한 저항의 정도다. 그러면 질량이 크다. 그러면 힘에 대한 저항의 정도가 크니까 운동 상태 변화, 가속도가 어떻게 돼? 작게 되는 거고, 질량이 작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저항의 정도가 작은 거죠. 저항의 정도가 작으면 힘에 대해서 운동 상태 변화가 작게 일어나는 거죠. 작게 일어난다는 건 가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작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관성 질량이라는 건 뭐다? 힘에 대해서 운동 상태가 변화되는 저항의 정도가 관성 질량이에요. 자, 중력 질량 어떻게 표현해요? F는 mg로 표현하죠. 그래서 중력 질량은 뭐가 된다라고 했어? 누가 잡아당기는 정도? 지구가 당기는 정도. 이게 바로 중력 질량이야. 난 중력 질량이 커서 힘든 사람이죠. 휘연이는 중력 질량이 작죠. 중력 질량이 큰 사람을 보통 뚱뚱한 사람, 중력 질량이 작은 사람을 보통 가벼운 사람. 질문. 순호가 2학년 3학년 되면서 되게 날씬해지고 있어요. 순호 몸무게 한 10kg 빠진 것 같아. 몇 킬로 빠졌어? 10kg 빠지면 우리가 단백질, 질소로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몇 개의 원자가 없어지는 걸까? 살이 빠지는 거잖아. 그럼 뭔가 없어지는 거잖아. 순호의 성분 변화는 없겠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죠? 자, 그러면 관성 질량은 뭐라고 했어? 힘에 대한 운동 상태 변화의 저항의 정도가 관성 질량. 중력 질량은 뭐야? 누가 잡아당기는 정도? 지구가 잡아당기는 정도죠. 그럼 두 개가 전혀 지금 다른 양이에요. 그죠? 전혀 다른 양이지. 완전히 다른 양이야. 그런데 이 두 개가 뭐하다고 했어? 같다라고 했어요. 증거가 뭐예요? 피사의 사탑. 피사의 사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1kg짜리하고 10kg짜리를 놨는데 어떻게 떨어졌다? 같이 떨어졌다. 같이 떨어진 것도 문제인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속도가 얼마로 떨어졌어? 10m/s 제곱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 1kg짜리가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 중력받아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원인은 뭐야? mg야. 원인이야. mg죠. 결과적으로 얘 뭐가 생겼어? ma가 생긴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다가 뭐 1kg 집어넣으면 되고 중력 가속도는 얼마예요? 10 equal ma야. 그런데 이 실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가속도 a가 얼마가 나타났어? 10이 나타났죠. 너희들 잘 알고 있어. 중력 가속도 g가 얼마야? 10이죠. 그러면 뭐야? 1kg짜리도 이렇게 없어져야 되겠죠. 10kg짜리도 이렇게 없어져야 되겠지. 그래야 두 물체가 다 뭐가 돼요? 이렇게 돼서 이게 10m/s의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이 얘기는 뭐야? 좌변에 있는 중력 질량, 다시 말하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정도와 관성 질량이 뭐 해야 돼? 같아서 없어져야 되겠지.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양과 무슨 양이 같다는 얘기야?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의 값이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은 걸 뭐라고 하죠? 일반 물리학에서는 등가성. 이 등가성이라는 말로다가 쓰게 돼요. 자, 이게 일법칙이야. 일법칙.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일법칙 첫 번째, 자, 관성의 개념에 대해서 너희들하고 했고요. 두 번째, 일법칙의 중요한 건 뭐다? 일법칙은. 자, 뉴턴의 이법칙이 뭐죠? F는 ma가 뉴턴의 이법칙이죠. 자, 이걸 뭐라고 해?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도 하죠? 힘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법칙의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